펼치는 고품격 두뇌벨트 퀴즈 킹왕짱. 원석에서 보석이 되기까지는 연마 과정이 필수적이죠. 우리 학생들 역시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중 용감한 4명의 학생이 퀴즈왕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의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영봉여자중학교 송채원 학생. 오늘 하루 즐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인왕중학교 박상현 학생. 문제 하나하나를 후회 없이 풀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 강동중학교 노경호 학생.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기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훈아, 보고 있지?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행신중학교 김현지 학생.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1명당 답을 말할 기회는 꼭 한 번만 주어지니까요. 신중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대결은 송채원 학생과 박상윤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채원 학생, 어제 꿈은 잘 꿨나요? 어제 잘 잤습니다. 푹 잤습니까? 네. 네. 오늘 가족들과 같이 왔어요? 네. 가족들 어디 있어요? 네, 가족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어떤 얘기 들었어요? 버저 한 번이라도 눌러보고 와라 라는 말 듣고 왔습니다. 이미 버저 많이 눌렀잖아요. 네. 남은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송채원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박상윤 학생, 장래희망이 뭐예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 수학과학 문제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신 있게 풀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상윤 학생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체언, 2번 수사, 3번 용언. 3번 송채원 학생. 정답은 3번 용언입니다. 3번 용언. 정답입니다. 네, 송채원 학생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줬습니다. 120점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수권의 요소 중 지각에 분포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빙하,
2번 지하수, 3번 호수. 송채원 학생, 정답은 1번 빙하입니다. 1번 빙하. 정답입니다. 네, 송채원 학생 두 문제를 연달아 맞추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결정이 크고 밝은색 광물이 많이 포함된 암석은 무엇일까요? 1번 화강암, 2번 현무암, 3번 반려암. 박상현 학생, 3번 반려입니다. 3번 반려암이라고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송채원 학생, 정답은 1번 화강암입니다. 1번 화강암. 정답입니다. 네, 송채원 학생 아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상현 학생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기죽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네 번째 문제인데요. 학생들 좀 긴장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허균의 작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전우치전, 2번 남궁선생전, 3번 홍길동전. 네, 박상현 학생. 1번 전우치전입니다. 1번 전우치전. 정답입니다. 네, 드디어 박상현 학생이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마하, 2번 해리, 3번 노트. 제한 시간 나갑니다. 박상현 학생. 2번 해리입니다. 2번 해리. 정답입니다. 네, 박상현 학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지막 문제를 또 맞춰줬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송채원 학생이 160점, 박상현 학생이 130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노경호 학생과 김현지 학생의 대결입니다. 네, 노경호 학생, 앞선 대결을 보셨을 텐데요. 문제를 좀 맞췄나요? 맞춘 것도 몇 개 있었지만 모르는 것도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긴장을 하나도 안 한 것 같거든요. 긴장이 되나요, 지금?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척 떨립니다. 떨려요. 그래도 왠지 잘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5개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개 이상만 맞추고 가면 좋겠습니다. 1개요? 네. 1개는 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경호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현지 학생, 앞에 서 있는 학생을 보니까 어때요? 좀 실력자인 것 같나요? 네, 문제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5문제 중에 1라운드 몇 문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저도 진짜 더도 말고 딱 한 문제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친구 다 너무 꿈이 소박한 거 아닌가요? 오늘 친구들, 가족들이 뭐라고 응원의 메시지 전해줬나요? 학교에서 했던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오라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두 친구에게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파동의 종류가 횡파인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전파, 2번 피파, 3번 음파.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1번 전파였습니다.
전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횡파인데요. 피파와 음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친구 모두 다 답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꼭 정답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석굴암 불상에 영향을 준 미술 양식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고딕 양식, 2번 간다라 양식, 3번 바로크 양식. 노경호 학생, 정답은 2번 간다라 양식입니다. 2번 간다라 양식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간다라 양식. 정답입니다. 네, 이번 정답을 맞추면서 노경호 학생이 120점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혀의 구조 중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맛봉오리, 2번 맛세포, 3번 미각신경.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김현지 학생. 정답은 2번 맛세포입니다. 2번 맛세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한 문제씩을 주고받으면서 노경호 학생과 김현지 학생 현재 동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춰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기체 중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산소, 2번 염화수소, 3번 암모니아. 노경호 학생. 답은 3번 암모니아입니다. 3번 암모니아. 정답입니다. 네, 주고받고 하면서 아주 점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경호 학생 140점을 기록 중이고요. 김현지 학생은 120점입니다. 나머지 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과연 나머지 한 문제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지금 드립니다. 다음 책 제목 중 주인공의 이름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돈키호테, 2번 레미제라블. 노경호 학생. 답은 2번 레미제라블입니다. 2번 레미제라블. 정답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스코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노경호 학생이 160점, 김현지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긴장을 훌훌 털어버리고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송채원, 박상현 학생의 승부. 재빨리 버전을 누르며 기선제압에 성공한 송채원 학생이 106점을 기록한 가운데 박상현 학생은 감점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 문제를 맞춰 13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노경호, 김현지 학생의 대결. 두 학생 모두 아쉽게 한 문제를 놓쳤지만 집중력을 되찾은 노경호 학생이 160점.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김현지 학생이 120점을 기록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도전자들 4명의 학생들의 본격적인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지금까지 1라운드를 끝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화면에 9개의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광물, 꽃, 목재, 선, 조선왕조, 성분, 문화재, 신라, 힘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럼 2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점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채원 학생이 160점, 박상현 학생이 130점, 노경호 학생이 160점, 김현지 학생이 120점입니다. 현재 점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송채원 학생과 노경호 학생이 동점이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자리한 송채원 학생이 키워드 선택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채원 학생, 키워드 골라주시죠. 저는 힘 선택하겠습니다. 키워드 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힘 문제 지금 나갑니다. 이것은 태양이나 지구와 같이 인력이 작용하는 천체에서 멀리 떨어질 경우 나타납니다.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알짜임이 없어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도 무게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를 네, 노경호 학생. 정답은 무중력 상태입니다. 무중력 상태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무중력. 정답입니다. 무중력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중력이 작용해도 다른 힘에 의해 상쇄된 상태를 말한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가 정지해 있으며 무게가 측정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호 학생에게 키워드 선택권이 있고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선 왕조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네, 조선 왕조 키워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선 왕조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중종 14년 조광조가 붕당을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숙청된 사건입니다. 네, 송채원 학생. 정답은 기묘사화입니다. 문제를 채 듣지도 않고 답을 말해줬는데요. 정답입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때 급진적인 개혁을 주도한 조광조 세력이 붕당을 만들고 3사의 관리 임용에 차별을 두었다는 제목으로 대거 숙청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송채원 학생,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 네, 보너스 문제네요. 보너스 문제에는 60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추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키워드 선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위치가 변하며 육지 면적이 큰 북반구에 치우쳐 있는데요. 경도에 따른 평균 온도를 측정해 연결한 가상의 선은 무엇일까요?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지표면의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였는데요. 아쉽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열적도였고요. 열적도는 지리적 의미의 적도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계절에 따라 태양 고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북상하고 태양 고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 남하합니다. 네, 선 문제 아쉽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나머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나머지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송채원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데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성분 선택하겠습니다. 성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또 보너스 문제가 나왔네요. 역시 60점이 걸려 있고요. 어떤 학생이 맞출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성분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는 다당류로 과일의 세포막 사이에 존재합니다. 과일에 설탕을 넣고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녹아 잼이나 젤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세포 결합작용을 하는 네, 송채원 학생. 답은 젤라틴입니다. 젤라틴. 틀렸습니다.
네, 노경호 학생. 답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이라고 말해줬는데요. 틀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과일에 설탕을 넣고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녹아 잼이나 젤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세포 결합작용을 하는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박상윤 학생. 시트르산입니다. 시트러산. 과연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보너스 60점의 점수가 걸려 있었던 성분 문제. 아쉽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정답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펙틴이었습니다. 펙틴은 고등식물체에 널리 분포하는 다당류입니다. 잼과 젤리 등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실험에서 젤라틴의 대용으로도 사용이 되죠. 보너스 문제였는데 정답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하지만 나머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듣고 정답을 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보너스 2개의 키워드를 모두 송채원 학생이 선택을 해줬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물 선택하겠습니다. 네, 광물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광물 문제 드립니다. 암석이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지면 풍화의 가장 강한 광물인 이것이 남게 되는데요. 밝은 색을 띠고 있으며 쪼개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이 송채원 학생. 답은 석영입니다. 석영.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송채원 학생이 문제를 채 듣지 않고 정답을 맞춰 주었습니다. 키워드 광물의 문제, 정답은 석영이었습니다. 석영은 지각을 구성하는 조합 광물 중 장석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부품, 태양 전지판 제작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남은 문제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키워드를 거의 송채원 학생이 다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송채원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문화재 선택하겠습니다. 네, 문화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문화재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국보 제32호로 1237년부터 약 12년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인데요.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에 탄 초조대장경을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중심이 돼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몽고의 침입을 불심으로 이겨내기 위해 제작이 됐죠. 네, 송채원 학생. 답은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정답입니다. 네, 문화재 키워드 문제였는데요. 네, 팔만대장경 정답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종합적으로 모은 것으로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당시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키워드 문제, 역시 송채원 학생이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근데 송채원 학생 정답을 말하고 본인이 좀 놀랐어요. 왜 놀란 거죠? 저 사실 문화재 그런 거 하나도 몰랐고요. 대장경 아는 게 팔만대장경밖에 없어서 네. 그냥 한번 말해봤는데 맞춰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설마 이게 정답일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이라 놀란 거군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버저를 눌러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제 선택 역시 송채원 학생이 하게 됩니다. 3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꽃 선택하겠습니다. 꽃을 선택해 줬습니다. 자, 그럼 꽃 문제 드립니다.
이 꽃은 물속 진흙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약효가 탁월해 예로부터 열매, 잎, 뿌리까지 모두 식용이나 약재로 활용했는데요. 진흙 송채원 학생, 답은 연꽃입니다. 연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연꽃. 정답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예로부터 연꽃을 신성한 꽃으로 여기며 풍요, 건강, 명예 또는 영원불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불교가 출현하면서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됐죠. 전체 점수 한번 짚어드릴게요. 송채원 학생이 260점, 박상현 학생이 110점, 노경호 학생이 170점, 김현지 학생이 12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남은 세 친구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채원 학생에게 키워드 선택권이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실까요? 목재 선택하겠습니다. 목재, 키워드 목재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목재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 섬유는 기계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셀룰로스 집합체입니다. 주로 목재에서 얻을 수 있으며 종이나 화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섬유는 무엇일까요? 종이나 화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섬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네, 노경호 학생. 정답은 펄프입니다. 펄프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펄프. 정답입니다. 키워드 목재 문제의 정답은 펄프였습니다. 펄프는 목재나 그 밖의 섬유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로 종이, 인조섬유, 화장지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노경호 학생, 이번 문제 들을 때 본인이 정답 맞출 거란 확신이 들었나요? 아니요, 확신은 안 들었습니다만 아는 게 펄프밖에 없었습니다. 펄프밖에 없었지만 그 펄프를 맞췄으니까 됐죠.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의 키워드 역시 노경호 학생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선택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신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당나라 유학 당시 황소의 난을 비난하는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해졌으며 귀국 후에는 시무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개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라 골품제도의 폐해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마지막 9번째 키워드 문제, 신라였는데요. 신라 문제의 정답은 최치원이었습니다. 최치원은요, 당나라 황제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실력 있는 정치가이자 문학가였습니다. 귀국 후 신라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9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2라운드 마친 지금 점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송채원 학생이 260점, 박상현 학생이 110점, 노경호 학생이 200점, 김현지 학생이 120점을 기록했습니다. 키워드로 승부하라 2라운드 최종 결과. 역사, 과학 문제 강세를 보이며 선두구치기에 성공한 송채원 학생이 220점으로 1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선두를 바짝 추격하는 노경호 학생이 200점으로 2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김현지 학생은 기존 점수를 유지하며 120점으로 3위. 한 번의 감점으로 점수를 잃은 박상현 학생이 110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자만이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부터 최후의 1인을 향한 3라운드가 펼쳐진다. 자, 어느새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장되는 와중에도 문제를 아주 잘 풀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점수가 가장 낮은 조전자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문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보고 정답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인 추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남동 임해공업지역, 김현지 학생, 정답은 포항입니다. 포항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요. 정답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1960년대 남동연안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한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한 곳입니다. 포항의 대표 명소로는 호미곶, 특산물로는 과메기가 있습니다. 김현지 학생, 정답을 다 듣지 않고 맞춰줬는데요. 어떻게 정답일 거라는 확신을 어디서 받았나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호미곶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곳이 포항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아, 부모님하고 여행을 갔던 곳이 포항이었군요. 참 경험을 잘 녹여서 정답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 문제는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문제, 빈칸 문제 지금 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비행에 필요한 4가지 힘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힘은 무엇일까요? 중력, 양력, 항력, 네모. 제한 시간 나갑니다. 정답은 추력이었습니다. 추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말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3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는 한 친구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암산 문제인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암산 문제 지금 드립니다. 다음 쉼표의 합은 모두 몇 박자일까요? 노경호 학생, 정답은 10박자입니다. 10박자입니다. 10박자 틀렸습니다. 박상윤 학생, 답은 9박자입니다. 9박자 틀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추게 될까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박상윤 학생, 11박자입니다. 11박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점 2분 쉼표는 3박자를 쉬어가라는 뜻이고요. 2분 쉼표는 2박자를 쉬어가라는 뜻으로 합은 5였습니다. 네, 암산 문제 조금 어려웠는지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두 문제는 꼭 정답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상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명물로 네, 노경호 학생. 답은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과수 폭포. 정답입니다. 이구아수 폭포는 그 지역 원주민 과라니족의 언어로 큰 물 혹은 위대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폭포의 20% 정도는 브라질 영토에 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르헨티나 영토에 속한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요,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유형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대륙은 지질시대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에 걸쳐 남반구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설적 대륙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발견된 식물 화석을 통해 이 대륙이 거대한 하나의 판으로 존재했다고 추정하는데요. 이 대륙은 무엇일까요? 고대륙 판게아의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대륙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곤두와나 대륙이었습니다. 곤두와나 대륙은요, 과거 남반구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가설적 대륙입니다.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의 화석이 남반구 각 대륙에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판게아의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쉽게도 박상현 학생이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학생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현재 기분 어떤가요? 많이 아쉽습니다. 박상현 학생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깁니다.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는데요. 영봉여 중에 송채원 학생, 강동 중에 노경호 학생, 행신 중에 김현지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양한 유형 문제가 출제됐던 3라운드 최종 결과. 송채원 학생이 1, 2라운드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그 뒤를 단 50점 차로 바짝 추격하는 노경호 학생, 그리고 김현지 학생까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결정지었다. 아쉽게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박상현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건 파이널 라운드. 선두라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2, 3위는 한판 대역전을 노려라.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 스타트!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영봉여 중에 송채원 학생, 강동 중에 노경호 학생, 행신 중에 김현지 학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채원 학생,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원래 하기 전부터 파이널 라운드까지만 가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은 즐기러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나요? 네. 네, 그 즐기는 마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경호 학생, 지금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매우 긴장되지만 파이널 라운드는 긴장하지 않고 즐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냥 후회 없이 즐기다 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즐기면서 또 좋은 결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현지 학생,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소감 어때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도 제가 목표로 했던 한 문제는 맞춰서 마음 편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또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될까요? 고등학교에 가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도 힘을 다해서 풀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란 5개의 키워드가 제시가 됩니다. 각 키워드 속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틀리면 30점이 감점이 됩니다.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높은 송채원 학생에게 키워드 선택권이 있습니다. 퀴즈 킹왕짱 5개 중에 느낌이 오는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을 선택을 해줬는데요. 네, 짱 문제에는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50점이 걸려 있는 짱 문제. 지금 문제 드립니다. 물 위에 놓인 꽃가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물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꽃가루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입자들이 주위의 기체나 액체 분자들과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증발, 확산과 함께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되죠. 어떤 운동일까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이 짱 문제 50점이 걸려 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브라운 운동이었습니다.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은 입자들이 주위의 기체나 액체 분자들과 충돌하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5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 주실까요? 왕 선택하겠습니다. 네, 왕을 선택해줬습니다. 몇 점이 걸려 있을까요? 네, 무려 100점이 걸려 있네요. 김현지 학생도 100점을 획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신발 밑에 덧대어 신는 것입니다. 눈과의 접촉 면적을 높여 체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발이 눈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데요. 강원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신으면요, 눈 속에 빠지지 않고 비탈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신발 밑에 덧대어 신는 이것. 제한 시간 나갑니다. 안타깝게도 100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점이 걸려있는 왕 문제. 정답은 설피였습니다. 설피는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서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죠. 주로 물풀의 나무를 구부려 틀을 만들고 달의 덤불을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이 거의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택권 역시 송채원 학생에게 있는데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킹 선택하겠습니다. 킹을 선택했습니다. 네, 50점이 걸려 있는데요. 킹 문제 속에 또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또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출지 궁금해지는데요. 킹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는 다르게 색깔을 자세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막 위에 존재하는 이 세포의 작용에 의한 것인데요. 황반의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는 이 시세포는 무엇일까요? 이 세포에 이상이 나타나면요, 생맹 증상이 나타납니다. 황반의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는 이 시세포.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킹 문제 50점이 걸려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또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정답은 원추세포였습니다. 원추세포는 망막의 황반에 있는 C세포입니다.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세포로 이 세포 이상이 생기면 생맹 증상이 나타나죠. 자, 남은 문제는 퀴와 즈 이렇게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데요. 자, 나머지 두 문제도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선택권은 송채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퀴 선택하겠습니다. 네, 퀴 문제를 선택해 주었는데요. 몇 점이 걸려 있을까요? 네, 30점이 걸려 있네요. 30점이 걸려 있는 퀴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탐사를 통해 광활한 우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반물질 연구, 지구 관측, 우주선 연료 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15개 국가가 협력해 건설하고 있는 이 우주 복합체는 무엇일까요? 15개 국가가 협력해 건설하고 있는 우주 복합체. 살유트, 스카이랩, 미르 등이 이 복합체의 시초가 됐죠.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30점이 걸려 있었던 퀴 문제. 정답은 국제우주정거장이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현재 완공되지 않은 우주복합체로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제작한 부품을 조집한 복합체로 무중력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퀴즈 킹왕짱 파이널 라운드. 긴장감 때문일까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3명의 도전자들. 이대로 김채원 학생이 킹왕짱에 등극할 것인가? 노경호, 김현지 학생이 역전을 이뤄낼 것인가? 마지막 문제로 킹왕짱이 가려진다. 자, 그럼 송채원 학생이 마지막 남은 키워드를 선택해 주실까요? 즈 선택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 즈 문제. 무려 10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로 킹왕짱이 가려지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0점이 걸려있는 즈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도독서입니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최종 라운드 마지막 문제. 노경호 학생이 버저를 눌러주었는데요. 과연 노경호 학생은 재훈 학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노경호 학생, 정답 말해주시죠. 답은 삼강행실도입니다. 노경호 학생이 삼강행실도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삼강행실도. (100점이)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 노경호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 노경호 학생이 킹왕짱에 등극하게 됩니다. 삼강행실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삼강행실도였습니다.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연료에 대한 이야기가 한문과 관련 그림으로 기록돼 있으며 훈민정음으로 설명을 달아 백성들에게 유교윤리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라운드 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짚어드립니다. 송채원 학생이 260점, 노경호 학생이 310점, 김현지 학생이 150점입니다. 노경호 학생이 310점으로 킹왕짱에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퀴즈 킹왕짱, 노경호 학생에게 농협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노경호 학생, 우승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누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재훈이 학생이 제일 생각납니다. 그럴게요. 재훈 학생은 이 마지막 문제를 놓쳤는데 마지막 문제를 확 휘어잡으면서 우승에 확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노경호 학생만의 공부 비법이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진정 즐기는 것을 아는 학생이네요. 자, 우리 송채원 학생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보는 저도 아쉬운데 본인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상당히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를 놓치면서 키왕장에 못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지만 저는 오늘 4라운드까지만 가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서 지금 전혀 후회도 없고 기분도 좋습니다. 네, 상당히 겸손하게 말을 해줬는데요. 혹시 뭐 본인만의 공부 비결이 있어요? 공부 비결은요. 시간을 제고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되게 오랫동안 푸는 습관이 있어서 시간에 항상 쫓기곤 했는데 타이머를 설정하고 문제를 푸니까 집중도 훨씬 더 잘 되고 실전 감각도 느는 것 같습니다. 타이머를 놓고 문제를 푼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지 학생, 네, 오늘 좀 아쉬움이 많죠? 지금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한 문제라도 맞추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출전해준 4명의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 미국의 소설가 프랑크 허버트의 말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지혜를 쌓아간다면 반드시 미래를 책임질 위대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키왕장을 기다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하자. 자, 가자. 자, 화이팅!